16강 1차전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을 2대1 승리로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일단 시메오네 감독과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싸움, 그리고 이 선수 개개인의 아주 화려한 퀄리티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정말 경기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기 때문에 두 줄 수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두 줄 수비가 그냥 이렇게 두 줄 수비가 아니라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의 핵심은 아들 시메오네, 이 선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메오네가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발베르데가 미친 듯이 측면을 오가면서 공격할 때는 공격 숫자 늘려주고 수비할 때는 수비 숫자 늘려주는 이런 역할인 거잖아요. 시메오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메오네도 공격할 때는 거의 알바레스랑 투톱에 가깝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수비할 때는 5백을 만들면서 오른쪽 윙백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폴, 바리오스, 리누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5-3-2 내지는 그리즈만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알바레스가 내려와주면서 5-4-1까지 만드는 이런 수비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명의 수비 밸런스를 맞추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안정적인 수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정적인 수비를 레알 마드리드는 어차피 2차전이 원정을 가야 되니까 오늘 이거를 무너뜨려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쓰냐면 이건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때마다 늘상 썼던 전략입니다. 왼쪽 지역에 모든 선수를 모이게끔 만들어요.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브라임 디아스, 벨링엄 대신에 나온, 그리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맨디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왼쪽에 쏠립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호드리구까지 왼쪽으로 쏠리거든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베르데가 올라와서 넓은 공간, 혹은 호드리구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서 이 넓은 공간에서 하비 갈란과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시메오네, 요렌테, 히메네스 요 선수들이 있는 오른쪽보다 랑글레와 하비갈란이 있는 왼쪽이 비교적 수비가 약합니다. 하비갈란이 이제 아무래도 1대1 수비에 좀 완벽한 선수가 아니고 랑글레는 요 공간을 커버하는데 빠른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늘상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면 보통은 왼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노린 거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요거를 노리는데 공교롭게도 본인들이 원래 했던 전술 자체가 왼쪽에 수비수 쏠리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이거를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하는 선수 토니 크로스가 있었으니까 토니 크로스의 방향 전환, 오늘은 뭐 비니시우스, 음바페, 디아스 혹은 뭐 리디거의 방향 전환,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확실히 왼쪽에 거의 모든 선수가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 보시면 음바페, 그리고 맨디, 브라임 디아스, 비니시우스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도 이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반대편에 요 넓은 공간에 호드리구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하비갈란의 수비가 오른쪽에 있는 요렌테보다는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은 공간으로 호드리구가 하비갈란과 넓은 공간에 있을 때 뛰어 들어갈 때 발베르데가 왼쪽에서 볼이 넘어온 걸 받아서 바로 찔러줍니다. 요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갈 때 호드리구가 뛰어 들어가는 순간, 요 순간 약간 하비갈란도 호드리구를 따라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호드리구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요런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약간 역동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요 패스가 가운데로 잘 들어갔고, 그리고 호드리구가 하비갈란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볼을 가져갔는데 이때 랑글레가 요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약간 늦었죠. 랑글레의 뭐 단점 중에 하나잖아요, 스피드가 느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랑글레가 요 커버가 늦으니까 호드리구가 달려 들어가다가 랑글레가 달려오는 것을 역이용해서 한 번 더 접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호드리구의 원맨쇼 접고 들어와서 슈팅, 득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에 다 선수들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고, 이때 반대편에는 또 호드리구에게 넓은 공간, 그리고 이때 롱패스가 좋은 리디거가 한 번에 이 공간으로 볼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레알 마드리드는 롱패스를 뒤에서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고, 반대편으로 넘어왔을 때 호드리구가 이 넓은 공간에서 또 하비갈란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치고 달리는데 여기서도 하비갈란을 완전히 제꼈고요. 그리고 랑글레가 또다시 커버가 약간 늦죠. 그러면서 또 이 공간을 호드리구가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뒤따라가다가 약간 부딪히는 페널티킥이 나올 뻔한 장면도 연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요게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공교롭게도 약점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전술을 안첼로티 감독이 일단 잘 짜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얼마나 좋은 팀인지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 자체가 정말 다채로워요. 이번 시즌에 시메오네 감독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메오네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로 유명해졌다가 수비를 하니까 공격적인 전술에 약간 약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부침의 기간을 겪은 이후에 공격적인 전술도 굉장히 유연해졌고 공격도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 이후에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2차전이 원정이다 보니까 한 골을 넣어도 계속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포백 밸런스로 수비를 하다가 시메오네가 아까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기본적으로는 데폴, 바리오스, 리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역습으로 나가면 순간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알바레스, 그리즈만 뛰고요. 리누, 데폴 뜁니다. 일단은 요 삼각형이 일단은 만들어져요. 리누, 알바레스, 데폴. 그리고 그 순간 시메오네가 뒤에 있다가 엄청나게 달려오면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메오네가 이제 뒤쪽에 있다 보니까 데폴이 먼저 뛰면서 수비 끌어내고 시메오네가 올라가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그리고 이때 공격이 전개가 되면 공격을 하다가 하비갈란이 뒤따라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시메오네, 왼쪽에 하비갈란, 그리고 중앙에 데폴, 알바레스, 그리스만, 리누 이렇게 이제 4명의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시메오네와 하비갈란이 넓게 쓰면서 끌어내고 그때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리누, 알바레스, 데폴, 그리즈만이 뛰어가는.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 연결고리 역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3백 기반으로 오늘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격 자체가 참 유연해요. 오늘 요 알바레스의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는데 그 득점마저도 시메오네 감독의 역습 패턴에서 나온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역습으로 나가는데 리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비갈란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역습으로 나갈 때 리누가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때 리누한테 줍니다. 그럼 리누가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발베르데가 리누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하비갈란의 순간적인 오버래핑이 나오면서 리누를 거쳐서 하비갈란 쪽으로 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참 좋은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이제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도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데 3백이고요. 하비갈란과 시메오네가 이제 윙백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메오네가 한 선수를 내려오면서 끌어당기고 있고 이때 가운데에 리누, 그리즈만 그리고 바리오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즈만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또 한 명 끌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에서는 시메오네, 중앙에서는 그리즈만 두 명의 선수가 가운데에 선수가 많아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이때 알바레스가 앞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알바레스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요 공간을 쓰기 시작하고요. 알바레스가 볼을 잡으니까 바로 데폴, 리누 다들 뛰어가기 시작해요. 요것도 역습이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다시금 가운데로 뛰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으로 나갈 때 일단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측면을 끌어당기면 가운데로 뛰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스위칭 플레이가 참 잘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명의 수비 라인 그리고 앞쪽에 알바레스, 그리즈만, 데폴, 리누, 바리오스가 있습니다. 그 바리오스는 약간 수비 뒤쪽에 있고 데폴과 리누가 측면으로 뛰어가고요. 그리즈만이 가운데로 알바레스가 또 전방으로 뛰어가는 거거든요. 요 4명의 선수가 특히나 시메오네가 윙백으로 내려와 있다가 올라가는 게 느리니까 데폴이 먼저 측면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것도 참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내려가 있을 때는 시메오네가 윙백에서 공격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데폴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먼저 측면을 공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메오네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하게끔 하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역습으로 나갈 때 일단은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데폴이 알바레스의 뒷공간으로 뛰어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알바레스가 데폴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서 알바레스가 수비수들을 본인에게끔 쏠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기동력을 살려서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데폴이 측면으로 뜁니다. 반대편에서 리누, 중앙에서는 그리즈만이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알바레스가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폴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이제 끌어당기는 순간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까 뒤에 있었던 시메오네가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에서는 데폴이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알바레스도 있는데 알바레스에게 수비가 끌어당겼을 때 순간적으로 시메오네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뒷공간으로 뛰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 무너뜨리고 이 무너진 공간에서 시메오네가 돌파, 크로스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역습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으로 침투하고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는 공격을 못하는 팀이 아니라 수비도 단단한데 공격권을 가지면 공격도 잘하는 팀이 됐거든요. 득점이 나올 때도 하비갈란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기본적으로 이제 3백 기반으로 있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한 명의 선수가 또 있고요. 가운데에 알바레스, 리누 그리고 시메오네가 일단은 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경기장을 여기서도 하비갈란이 수비수를 끌어당기니까 그 순간 알바레스가 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하비갈란이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알바레스 이 공간으로 일단은 패스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알바레스가 뛸 때 수비가 끌려나가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카마빙가가 끌려나가는 게 더 나아요.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가 끌려나가면 박스 안의 수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카마빙가가 순간적으로 알바레스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비갈란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죠. 근데 여기서 알바레스가 카마빙가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요게 중요했죠. 카마빙가가 이 싸움에서 졌죠. 그 다음에 하비갈란이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카마빙가와의 싸움을 이긴 알바레스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요 스위칭이 일어난 거죠. 하비갈란과 알바레스. 그러면서 이제 슈팅 각도가 만들어졌고 사실 이 각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상황도 아닌데 알바레스의 환상적인 득점이 나옵니다. 엄청난 득점이긴 했는데 저 득점이 나오는 것도 얼마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끌어내고 침투하고 수비수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서로의 움직임이 스위칭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 후반전에 나온 디아스 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선수의 개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되는 그런 득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2차전이 원정이니까 공격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쪽에 쏠리게끔 만드는 이 왼쪽에 쏠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디아스,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고, 맨디도 올라오면서 공격 가담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이 방향 전환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신경을 쓰면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왼쪽에서. 그리고 이 왼쪽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득점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디아스가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은 사실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엄청 막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음바페를 막으면 비니시우스 막으면 호드리고 막으면 발베르데 막으면 디아스. 오늘 경기에 안 나왔지만 디아스 막으면 벨링엄 막으면 나중에 들어온 엔드릭. 이렇게 누구 한 명을 막으면 누구 한 명이 비고 그리고 이 여러 명의 한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를 하니까 한 명만 터지면 돼요. 경기에서. 근데 이게 오늘 경기에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만들어냈던 원인이죠.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왼쪽에 비니시우스, 브라임 디아스, 맨디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브라임 디아스한테 볼을 가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 쪽으로 가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볼을 잡게 되죠. 근데 브라임 디아스와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측면으로 쏠리게끔 만드니까 맨디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여기서 측면으로 디아스랑 비니시우스가 끌어내니까 이 가운데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이 맨디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디아스도 내려왔다가 다시금 침투합니다. 그래서 맨디가 볼을 받아서 디아스에게 넘겨주거든요. 일단 이 삼각형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유기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니시우스, 맨디, 디아스까지 볼이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비니시우스가 멈추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좀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임 디아스가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브라임 디아스와 히메네스의 1대1입니다. 히메네스가 이런 1대1 수비에서 잘 안 뚫리는 수비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전술도 전술이지만 디아스의 원맨쇼예요.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여기서 계속 흔듭니다. 균형을. 근데 균형을 흔들 때 보시면 달려나가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꺾어요. 이 발목의 유연함. 그러니까 이 히메네스가 순간적으로 균형이 꺾이죠. 이렇게까지 발목이 꺾일 정도의 페이크를 주니까 히메네스마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디아스가 치고 달리는,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균형을 바꾸면서 멈칫할 때 발목을 활용한 거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 계속 균형을 흔들어요. 균형을 흔드는데 왼쪽으로 치고 달리는 척을 하다가 꺾는 건데 발목까지 이렇게 꺾이는, 정말 달려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페이크를 주니까 순간적으로 히메네스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디아스가 히메네스를 순간적으로 바보로 만들죠. 이 무게중심도 엄청나게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메네스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면서 히메네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요. 이거는 정말 디아스의 말도 안 되는 원맨쇼 드리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히메네스를 디아스가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파를 했는데 분명히 이 안쪽에 수비수가 많았어요. 수비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의 돌파가 이루어질 때 빨리 수비수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브라임 디아스가 여기서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수비수들을 감아 때리는 슈팅을 합니다. 이것도 궤적이 미쳤죠.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디아스의 원맨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골이 나와버리면 정말 개인 역량으로 이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안첼로티 감독이 의도한 왼쪽에서 맨디, 비니시우스, 브라임 디아스 이 선수들이 왔다 갔다 패스 주고받으면서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왔지만, 전술에 더해서 이 브라임 디아스의 개인 역량, 이 번뜩임, 이게 오늘 경기를 결정지었던 한 수였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힘인 거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이 안 나오면 디아스, 반대편엔 발베르데. 그리고 어쩔 때는 뒤에서 카마빙가나 추아메니의 중거리, 그리고 어쩔 때는 모드리치가 나와서 중거리, 이런 공격에 대한 루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참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토너먼트에서 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일단은 2대1 두 팀의 엄청난 역량으로 득점이 나왔어요. 사실 알바레즈의 득점 장면도 말도 안 되는 골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골 기대값이 서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0.7 레알 마드리드, 0.2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두 팀 다 합쳐서 한 골이 채 안 됩니다. 골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경기의 수준은 높고 경기의 긴장감도 매우 높았던, 그래서 경기에 재미가 있었던 경기였고,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본인들이 지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약간 수비적인 교체를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갤러거 투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즈만을 빼고 뭐 르노르망을 투입한다거나 오히려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한 골 차이로 지긴 했지만 2차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한 골 차이로 끝내놓고 홈에 가서 이제 한 골 차이를 뒤집어 보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선택이 180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선택이긴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다음 2차전에서 어떻게 발휘가 될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이것을 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결과로 일단 경기가 끝나게 됐고요. 연장전을 가면 그것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이니까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리그 페이지에서 잘했던 팀들, 그러니까 8등 안에 들어서 16강에 먼저 진출한 팀들은 무조건 2차전이 홈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그 페이지에서 잘한 팀들을 토너먼트에서도 유리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홈과 어웨이를 짜준 건데, 그 혜택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후반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 가고 무리하게 동점을 노리지 않고 2대1로 끝마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경기가 일단은 정말 뭐 눈이 즐거운 16강 매치가 내일도 뭐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뮌헨과 레버쿠젠, 이런 뭐 빅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술 싸움에 있어서 정말 이 경기를 따라올 만한 16강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경기였다.